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유익하게 달빛과 같은 어떤 그런 빛을 주신 네. 그런 두 분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도 준마렐라가 돼서 이 불 안 켜고 남편을 그냥 꼭 끌어안고 자고 싶지만 남자가 없고 쇼핑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돈도 없고 그래도 항상 밝은 준마렐라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성금 씨는 어떠세요? 빛을 다 차단하고 주무시나요? 아니면은? 저도 사실은 조금 불을 켜놓고 자요. 얼마나 많으시네요. 제가 왜 이렇게 운동을 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나 살이 왜 안 빠지나 했더니 이 불을 켜서 그래요. 조명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에이, 이 나쁜 조명. 오늘 밤부터 꼭 끄고 주무시기 그러니까요.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소비의 달인 에디머니의 김준하입니다. 네. 네. 팀장님은요? 어떠세요, 조명? 네, 저도 궁금한데? 불은 다 끄고 잡니다. 네. 이렇게 보면요, 성금 씨나 저처럼 약간 이렇게 후덕한 사람들은 이 나쁜 조명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 팀장님이나 서진 씨 같은 네. 경우는 몰랐는데? 깜깜하게 주무시는. 그러니까 진짜 어느 정도 조명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 담당 PD는요, 네. 암흑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죠. 네. 낮에도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가시처럼 빼빼만 그렇죠. 났나요? 담배도 안 켜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저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우스푸어에 대해서입니다.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렇죠, 단어예요. 그렇죠. 기사에도 자주 나오고 저도 뭐 간단하게는 알고 있는데 집이 있는데 가난하다 뭐 이런 그렇죠. 건데 집이 도대체 있는데 네, 왜 가난해? 내 집이 뭐길래, 그렇죠?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정의한 자료는 없지만 네. 이제 모 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이제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좀 마련하고 네. 또 이제 이 원리금 부담 때문에 네.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거의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빈곤한 생활을 하는 가구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도대체 얼만큼의 많은 숫자의 가구들이 하우스푸어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숫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그게 적지 않은 가구인데요. 네네. 사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적게는 한 108만 가구에서 108만 예, 가구. 최대 한 156만 가구 정도로 좀 집계를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집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자기의 집이 있는데 그렇죠. 이 집이 뭐길래 이 집 네. 때문에 내가 그만큼 힘들게 사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이 참 마음이 좀 아픈데요. 그래요. 우리가 좀 이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경우 어쨌든 내 집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오늘 좀 이 내용을 잘 들으셔서 네네. 가정 경제에 내가 어떻게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평균 얼마만큼씩의 또 빚을 지고 우리가 하우스푸어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거 굉장히 근데 중요한 거예요. 네. 남편은요, 밖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든 적게 벌어다 주든 내 돈을 다 주는데, 네. 집에서 살림하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 보고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빚이 많냐. 막 우리 준마렐라 분들 오늘 진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니까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현금도 적고 왜 이렇게 힘들면서 쪼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아마 오늘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내 친구 하우스푸어. 창식이 나보다 못 버는데도 잘 산다. 뭐 이러면서 그런 말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예. 네. 어떤가요? 네. 어느 정도의 빚이나 있나요? 사실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이 한 2억 2,910만 원. 네. 그다음에 빚이 이제 부채가 한 8,373만 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한 36.5%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하우스푸어가 아닌 집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한 아닌 집들이 한 부채가 한 18.9% 네.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한 달에 이제 그 쓰시는 가처분 소득이 한 246만 원. 그 중에서 102만 원 정도를 이렇게 대출 상환에 쓰고 계세요. 거의 반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한 8.4% 정도, 한 9만 1천 가구 정도는 이 빚을 도저히 못 갚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고요. 네, 한 30% 정도는 이제 대출 만기를 좀 연장해줘야만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구. 좀 상황이 심각하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치로 좀 살펴봤는데 월 소득의 거의 반에 반 가까운 정도, 금액이 10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내면요. 네, 이자로 나가다니요. 정말 힘들거든요. 예. 아니 근데 아까 전에 평균 자산이 2억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난한 것 같진 않은데요. 2억이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네.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사실 집값도 2억으로 비싸고. 집 못 삽니다. 뭐 이게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난하다. 그리고 매달 그 대출이자 내고 나면 쓸 돈이 거의 없죠. 그러다 그게 지금 보니까 가장 심각하네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그럴듯한 집인데 실상을 또 까놓고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 그게 소빙 강정이라는 말이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난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하우스 푸어들이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빚 늘어난 거는 뭐 한 10% 이상 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빚이 평균 매달 한 79만 원 이상 대출을 갚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 빚들이 처음에는 이자가 좀 낮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20%가 넘는 점점 이제 고리의 대출을 좀 받게 고금리. 되는, 네, 이른바 이제 악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요, 우리 이제 각자 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요, 가정에서 우리 지금 주마렐라 분들의 생활비, 가정에 쓰는 생활비 정도를 볼 때 100만 원 정도가 이자로만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축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요. 저축할 수도 없고 지금 근데 이걸 또 남편은 모르고. 모르죠. 그렇죠. 난 그러니까. 집도 내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집까지 샀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내가 뭐 몇백만 원씩 갖다 주는데 왜 맨날 쪼들리냐 이런 얘기 남편분들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 하우스 푸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우리 집도 그래서 내가 맨날 쪼들렸구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통계를 숫자를 쭉 받아 적으신 다음에 네. 남편한테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그래요. 이거 좀 근본적인 좀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팀장님은 하우스 푸어 집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자가 좀 집이? 어떤지 살펴봐야 네, 될것 저는 같아요. 집이 없기 때문에 네. 네, 하우스 푸어는 아닙니다. 네. 다행이네요. 성금 씨는 아직 부모님과 같이 계시니까. 네, 근데요, 저희 엄마가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엄마 친구분 중에 되게 높은 평수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좀 이렇게 돈을 좀 빌리시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집에 오셔가지고 그분 이제 험담을 하시는데, 야, 걔는, 집도 막 6, 70평 사면서 돈도 안 꺼줘. 돈이 맨날 없대, 걔는. 집도 있으면서 돈이 왜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하우스 푸어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아니면 정말 안 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분은. 베스트 프렌드인데요, 엄마랑. 베프도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요? 하우스 푸어라고 네. 칩시다. 기훈 씨는 어떠세요? 저는 예. 하우스 푸어는 아닙니다. 예. 하우스 푸어는 아닌데 개인적인 대출이 저도 좀 있어갖고 그래요? 거기에 이자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만 원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인데 이것 또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오고요. 네.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근데 1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낸다 매달. 저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어요. 이자를요? 예. 하우스 푸어신가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집은 있는데 가난한. 아니, 네. 제 친구들 보면요, 이 준마렐라 분들도 이제 신입 준마렐라 분들이 있고, 네. 그렇죠. 이제 중견 준마렐라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있고, 그쵸. 어느 베테랑 정도 이제 준마렐라 베테랑 준마렐라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또래 준마렐라들은 신입 준마렐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신입 준마렐라들의 특징이 뭐냐? 결혼할 때 무조건 큰 평수집. 무조건 좀 이렇게, 거실 넓은 집. 보여주기 모르는 위한. 소리예요. 방에 화장실 2개 있는 집. 아니 청소하기 얼마나 힘든데. 네, 근데 그런 집을 꼭 사잖아요. 근데 네. 살 때 제 돈 내고 다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 대출 끼고 살고 이러는데 제 친구가 한 월 이자가 180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월 이자 180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외 관리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리비 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라면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걸 전세로 돌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산다는. 그치? 아기가 없나요? 아기가? 없죠, 아직은. 신입 그나마 준말이라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렇죠. 아이가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돼요. 맞아요. 이 현실이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만 또 남의 일 같지 않고 맞아요. 내일 같지만 또 내일 같지 않은 네. 굉장히 애매모호한 뭐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우스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내 집을 갖는 게 최우선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좀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지혜롭게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직장인들의 절반은 이제 자신 스스로가 하우스 푸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요. 네, 뭐 최근에 그 취업 포탈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네. 그 직장인의 한 49.1%가 본인은 하우스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절반에 네, 가까운 근데 수치네요. 그렇죠. 이제 서울이나 이제 광역 같은 경우는 한 55% 이상이 네. 본인은 또 하우스푸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본인이 왜 하우스푸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원인이 뭘까요? 사실 이제 그 집 대출 때문에 네. 뭐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항상 이제 돈에 쫓기는 거죠. 네, 이자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일정 금액 낸다는 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담들 때문에 본인은 이제 집 때문에 도저히 다른 일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유롭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로 살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세로 살면은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근데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 갑자기 목돈도 그렇죠. 마련해야 돼요. 이게 뭐 그래도 한 3년, 4년, 5년에 한 번씩 가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사를 한 번 다닐 때 그 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사 그렇죠? 비용도 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해요. 최소 50에서 100만 원. 100만 원, 150 맞아요. 이렇게까지 드니까. 네. 왜냐면 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사는 꼭 해야겠고 그럼 포장 이사를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맞아요. 금액이 들고 그럼 이걸 또 우리가 이사 비용을 매달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쵸. 두 다리 쭉 뻗고. 네. 하지만 또 이 매달 내는 이자 때문에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참 이게 정말 부모님과 함께 걱정입니다.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성원 씨 조금 더 부모님하고 같이 더 살 계획인가 봐요. 그 결혼해도 대릴사이 드리고 그냥 부모님과 영원히. 그렇죠. 그래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 굉장히 좋은 빅 아이디어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결혼을 방법입니다. 해본 그렇죠. 사람으로서 예전에 우리가 뭐 대리사위 이러면 확 난리쳤는데 요즘 남자들도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하우스 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지 네. 그 원인부터 좀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분들 조사할 때 왜 이제 하우스푸어가 됐느냐 원인 조사한 것도 있는데요. 네. 사실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게 이제 정부의 불안정한 부동산 정책 이게 한 50% 정도를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문제다. 개인이 과도하게 투자 욕심을 냈다. 그게 한 36%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 불황. 요거를 꼽은 분들이 한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욕심을 부려서 집을 샀다. 요거랑 좀 나라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사실 집을 가지고 재테크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요즘엔 또 이제 그런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집이 있는데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좀 하자면 네. 이 정부 제도와 함께 이 입소문들, 마케팅들 좀 이렇게 왜 TV 프로그램 보면은 뭐 집을 이때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정보 프로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거 뭐 솔직히 위험한 말 아닙니다. 네, 우리 네. 준마렐라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없어요. 신조어. 옛날에 있었던 게 그 지금으로만 얘기하면 자동차 푸어죠. 차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네. 월세집에 살고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정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사실 맞습니다. 사실 그 지금까지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이제 투자자의 책임이다라는 게 원칙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금융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가장 큰 원인을 보면요. 그래서 정부의 제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 계속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부동산 장려 정책을 계속 폈잖아요. 집 사라, 네. DTI 늘려줄 테니까 네. 집을 사라.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그 집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집을 도저히 못 산다. 지금 기회 되니까 사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본인의 이제 상환 능력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무리해서 그러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대출을 굉장히 쉽게 해줬던 관행.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사실 가장 크다고 볼 수 이거 있습니다. 정말 문제긴 문제입니다. 네. 지금 한 달, 한 두 달 전에도 네. 집을 사라고 금리를 대폭 인하해 줬었죠. 맞아요. 금융권에서.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 그럼 또 하우스 푸어의 또 다른 탄생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 네. 좀 한번 좀 손을 좀 잘 좀 한번 머리를 맞대서 좀 그러니까요.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해서 좀 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또 이 본인이 하우스 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 사실 하우스 푸어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성금 씨도 아니고 하우스 푸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또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게 이 하우스 푸어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나라의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올 겁니다. 하우스 푸어가 아닌 저희 같은 사람 혹은 하우스 푸어이신 분은 뭐 마땅히 다가오겠지만 성금 씨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다가오는 그런 압박감, 팀장님한테 다가오는 압박감, 중압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집도 있고 자산도 한 2억 이상 되는 사람들을 네. 왜 이제 문제가 되고 왜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조금 넓게 보면 사실 이 하우스푸어들이 더 이상 이제 상환이 불가능하다, 빚을 못 갚는다. 네. 그러면 결국 그 부실이 전부 다 이제 은행으로 가겠죠. 그렇죠. 은행권 부실을 우리가 과거에 이어지고요. 이제 그 IMF 때 은행이 부실해서 공적 자금을 무려 100조 원 이상 투입했던 경험도 있고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결국 이제 우리의 세금으로 가야 되는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 하우스푸어 분들이 주로 이제 40대, 50대 그리고 중산층 이상 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제 구매력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구매력이 당장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소비의 문제가 또 발생할 거고요. 또 이 구매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기업도 생산을 줄이겠죠. 그렇죠. 수요가 그리고 또 이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일자리도 당연히 또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면 다시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메이징 네, 스토리네요. 이렇게 또 끝없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쳇바퀴 같아요.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좀 나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충분히. 지금 100조 원,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네. 20조 원이면요. 20조 원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 줄 아세요? 혹시 돈에? 20조 원이면은 예수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가 탄생을 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매달 한 달에 3천만 원씩 쓰면 20조 원이랍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이요? 그렇죠. 20조 매달 원이라는 3천만 그렇죠. 원씩. 20조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100조 원이라면 얼마겠습니까? 그게 또 다 우리의 세금이고요.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네. 느낌으로 성금 씨가 오늘 한번 시원하게 분위기 한번 바꿔주시죠. 그럼요. 우리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우리 준마렐라 님들. 네. 그리고 누가 옆집에서 또리 엄마가 이 집을 지금 사야 된다. 현혹되시는 님들. 그리고 우리 이런 보통 집을 선택할 때 우리 여성분들이 힘을 좀 많이 쓰시거든요. 솔직히 남편분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다 요리해놓고 여보는 돈만 내 이런 분위기라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랭킹은요.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이유 뭡니까 도대체? 뭘까요? 우리 네.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글쎄요. 서진 씨는 네. 지금 본인의 집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출이 있으니까 하우스 푸어긴 한데 네네. 결혼할 때 집이 없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이모.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전세 살면 왠지 서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생각도 들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남성분들은요, 네. 친구들을 막 만나든지 밖에서 대인관계를 할 때 본인의 차, 아까 성금 씨가 얘기했던 네. 차푸어라고 카푸어라고 했는데 본인의 차로 해서 나의 어떤 뭐 재력 뭐 네. 이런 걸 조금 이렇게 과시하죠? 과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성분들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 뭐 서진 씨 내 집 없는 서름 네.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저는 세뇌라고 봅니다. 세뇌. 세네. 네. 우리 왜 엄마들이 딸 결혼하고 이러면 그렇죠. 너는 꼭 네 집에서 살아야 된다. 맞아요. 사람은 집이 있어야 된다. 남자 딱 만나자마자 어머니 엄마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네. 집은 있니? 그렇죠. 어머님들의 먼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이 또 그걸 거예요. 네. 자,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지금 안 사면 네, 앞으로 영원히 내 집이 없을까 봐. 그게 가장 큰 자,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그래요? 준마렐라 분들이 얘기하시는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4위입니다. 네. 내 집이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맞아요. 일단 뭐 하우스 푸어건 말건 일단 내 집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힘들면 집 팔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뭐 있고. 든든한 백이 하나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 느낌이겠죠? 맞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위 볼게요. 네. 3위. 집 없는 서러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까 성금 씨 네, 어머니. 제가 얘기했던. 예, 그렇죠. 뭐 이것도 저희가 미리 말했지만 100번 이해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2위입니다. 2위는요. 월세, 전세, 이사 다니고 힘들고 지쳐. 그렇죠. 이거 아까 맞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사 다니는 비용도 만만치 네, 않고요. 만만치 않고요. 이사는 사람을 참 지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집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지침이 더 크지 않나 네, 싶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랭킹이고요. 네. 마지막은요. 자, 대망의 1위입니다. 네.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입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 하나 목표를 그렇죠, 두고 그렇죠.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죠. 우리가 말하는 네. 큰 자산, 나의 자산하면 뭐 1번이 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 그래요. 아, 랭킹 뭐 마음이 씁쓸하세요? 씁쓸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해결책이 좀 있을 것 자, 같아요. 이제는 어쩔 수 해결책을 없이. 저희가 네. 이제 찾아봐야죠. 어쩔 네. 수 없이 하우스오퍼가 됐지만 탈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가정경제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사실 지금 이제 하우스폰 문제에서 가장 잘못된 접근 방법이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네, 예, 그런 생각이죠. 근데 사실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더 오를까봐 아마 못 파실 거고요. 네, 판다고 해도 또 같은 사이즈의 같은 평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필요할 거고요. 더 보태야죠. 네, 그리고 줄여서 가기는 또 싫으실 거고, 네. 예, 반대로 또 집값이 만약에 더 떨어졌어요.
네, 지금은 이제 팔 수가 없어서 못 팔지만 뭐 그때 팔려고 하면 정말 손해보는 느낌이 그렇죠. 드시겠죠. 네, 그리고 그 남은 돈 가지고 대출금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전세를 또 얻으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이 구조 조정, 그다음에 지출 조정, 예,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우리 가정경제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제 주변에서는 이제 집을 팔고 전세를 가고 싶어도 이 판 다음에 집값이 오를까봐 그거 배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못 파시는 분들 굉장히 있어요. 많은데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팔고 나면 다시 집값 오르면 나 정말 손해 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죠.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하더라도 하우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사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제 앞으로 오를까봐 이제 뭘 못하게 되거든요. 이른바 이제 현상 유지 심리라고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 심리를요, 오락실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락실 심리요. 네, 오락실에서 전자오락을 네. 하다 보면요, 네. 더 무서운 적이 나올까봐 폭탄을 아낍니다. 폭탄 그러니까 아끼다가 죽는 거죠. 네, 그렇죠. 느낌이 확 와닿네요. 네, 저는 이거 네. 갤러그 오락실 심리라고 그래요.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하우스푸어가 되면 이제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애초에 좀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일단 예방을 하는 방법.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이 지금까지는 소유였다면 네. 지금부터는 이제 활용의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나요? 예,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 자체가 네.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윤택하게 좀 가지고 싶다. 근데 막상 이제 그 집을 사는 순간 네. 각종 대출금 때문에 그렇죠. 예, 안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없는. 상황. 네. 그렇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쉽게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하우스푸어이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 서진 씨. 저는 뭐 서진 씨만큼은 아니지만 네. 좀 하우스 들푸어. 약간 좀 들푸는 스타일인데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일단 내가 상환이 가능한지 네. 조금 더 따져보시고요. 네, 이제 팔아야 된다면 팔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아요. 정말 이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오히려 더 지금보다는 더 부담을 가지지 않고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분명히 있을 조금 겁니다. 더 그렇죠. 기다리셔도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또 드네요. 하나는 지금 네. 이제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네. 요새 금리가 낮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거 좀 전환을 하셔갖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준마렐라 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것 사실 그것 자체로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내 집 마련, 내 집 없는 서러움, 월세 사는 서러움 이런 것들만 좀 강조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비용까지 좀 고려해서 네. 좀 합리적으로 좀 따져보고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시점에 좀 그런 시점에 조금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월세, 전세,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거주합니다. 우리가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6년 정도 거주를 하고요. 네. 전세 사는 분들은 한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신답니다. 그래요. 큰 생각보다는 차이, 기네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네. 전세로 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연예인들. 네네. 전세로 많이 살더라고요. 우리 배우, 장동건 고소영 씨. 네, 맞아요. 전세 산다고.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전세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오늘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집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집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가 바로 집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뭐 큰 집. 좋지요. 하지만 서진 씨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데 힘만 듭니다. 힘들어요. 네,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우스푸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좋은 이야기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우스푸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준마렐라 분들, 또 예비 준마렐라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여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준마렐라 함께 할게요.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